네, 출란교실입니다. 출란교실은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란 배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을 몇 차례 걸쳐서 고민해 왔고, 또 이번 난류원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걱정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일본 난류원에서도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이제 그 사실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후 변화는 말이죠, 이제 우려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그 지역 소식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제 뭐 서울에서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동해안 같은 데서 참치가 대량으로 잡힌대요. 이게 남태평양의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원양어선으로 가서 잡아와야 될 이 참다랑어가 이 따뜻한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온 거 정도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산란지로서 우리나라 이 동해안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터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참치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어자원들도 종류가 바뀌고 있고요. 또 부산에서 이 산호초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산호초가 지금 대량으로 서식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도 좀 심상치 않죠. 등등. 아무튼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가지 우리 주변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출란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출란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이제 날씨가 계속 따뜻하니까 이맘때쯤이면 동면으로 돌입해야 되는데 이 출란이 동면으로 돌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온 난초에 대한 폐해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고, 출란을 동면시키지 않고 가온을 시켜서 365일 계속 자라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생태계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자꾸 동면을 못 하는데, 지금 12월 중순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겨울잠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저희 이제 베란다에 있는 난실에 난초를 가만히 보면은 겨울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자, 낮 기온이 너무 높다. 밤 기온은 그나마 동면을 할 수 있는 기온인 한 5도 정도씩에서 한 10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뭐 5도 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5도씨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밤에는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온도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낮의 온도가 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15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사람도 몸살을 앓거든요. 사람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감기를 앓거나 그러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교차를 줄여주려면은 방법이 없죠. 이 낮 온도를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밤 온도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도 간격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밤 온도도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겨울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낮 온도고 밤 온도고 뭐 밤의 온도를 일교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올렸던, 아니면 밤에도 이상하게 예년 12월에 비해서는 좀 따뜻한 온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온을 시켰던 안 시켰던 겨울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가온을 안 시켜도 밤 기온이 높으니까. 지금 이 정도 날씨면은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남쪽의 이 날씨는 밤도 따뜻합니다. 밤에 뭐 잠바 같은 거 안 입고요,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해도 추운 걸 못 느낄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굳이 가온을 시키지 않더라도
일교차 걱정할 필요 없이 출란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란이 동면을 하지 못하면, 온도가 높은 물에서 동면을 하지 못하면은 생장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식물이 정상적인 생장 주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출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 소모가 증가하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또는 개화 불량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꽃이 결과적으로는 안 피는 경우도 있고요. 핀다 하더라도 기형적 개화를 해요. 일찍 핀다거나 아니면 2월달이 됐는데도 안 핀다거나 결국 어떻게 해서 폈는데 색이 형편없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꽃 모양이 뒤틀어져서 기화 형식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겨울잠을 자지 못한 출란 스트레스의 결과물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식물은. 또 잎과 뿌리에서도 이상현상이 오죠. 뭐 뿌리가 이제 과도하게 길게 성장한다거나 좀 멈춰줘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생장에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출한 에너지의 고갈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돼가지고 식물 전체의 건강과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쯤에는 좀 추워진대요. 아니면 이달 중순부터 좀 추워진대요. 라고 해서 안심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겨울잠을 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그렇게 돼요. 기껏해야 12월 말 정도쯤에서 뭐 추위를 느껴가지고 잠을 자서 1월 한 중순쯤에 깨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겨울잠을 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또는 아예 못 자거나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병해충에 관한 것은 뭐 기본적인 거죠. 병해충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력이 약해질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골치가 아픈데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걸 뭐 냉장고에다 놓아놓겠다 그러는데 냉장고에 놓아놓으면은 겨울잠은 자겠죠. 그러니 빛이 없어서 어떡하죠?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겨울잠을 재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난실의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간 난초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뭐 에어컨을 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난실만 안 자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 온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 산에 있는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출란도 똑같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 난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쪽이 좀 더 자연적인 어떤 기후니까 우리보다 좀 낫다는 것뿐이지 어쨌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위적으로 좀 가급적 온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베란다의 경우만 좀 국한돼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가두리로서 하우스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최첨단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떠들어 봐야 씨도 안 맥히고 우리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낮 기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낮 기온을. 그러면 모든 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그나마 복사열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창문도 햇볕이 들어와서 베란다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복사열도 차단해주면서 그러니까 발을 치거나 어쨌든 차광을 해줘야 되죠. 차광을 해주면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완전히 개방해버리면 그나마 조금 여는 것보다는 온도가 내려갔죠. 네. 그래서 낮 기온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각 그 집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전만 들어오는 가정,
또는 오후만 들어오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낮 기온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 기온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일교차가 줄어드니까. 어쨌든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고요. 또 하나는 물 주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예. 물을 여태까지 뭐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주세요. 예. 그래서 물을 가급적 주지 않는 겁니다. 비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비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물을 가급적 안 주면은 이 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출란은 물을 2주, 3주 안 준다 그래서 죽는 식물이 아닙니다. 예, 뿌리에 이미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물 소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면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는 가급적 동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산에 비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빼짝 말라 있거든요. 빼짝 말라 있는 출란들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키우시는 그 에란이들도 물 공급을 가급적 자제해서 출란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비료는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와 거실에 있는 중간 창문이 있어요. 이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거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을 밀폐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난방을 하면요. 이 난방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문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 밖에 이 외부죠. 외부 문만 완전히 개방하고 차광을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출란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떨어져.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상식으로서는요. 우리 난실에 있는 난이나 산에 있는 난이나 동면을 극히 적게 하는 생리적 환경으로서 스스로가 변해 나갈 거예요. 스스로 체질을 바꿔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란도 신비디움, 서양난처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서양난 따뜻한 데 자라나는 겨울잠 안 자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먼 미래는 그렇게 되겠지만 가까운 지금 미래에서는 생명이 단축되고 생리적 활동이 이상해지면서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등등으로서 출란이 괴로워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병충해에 이기지 못하고 쉽게 고사하고 노대가 빨리 나고 초기 한 6, 7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3, 4년밖에 못 살고 노대가 나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이건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연의 기후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향후 이게 몇 년 안에 또는 먼 미래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도 상당히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머릿속에 출란을 배양하면서 머릿속에 이거 동면을 못하겠는데 온도를 보니까 그러면 온도를 좀 떨어뜨려 줄까라고 신경을 쓰는 정도 선에서만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란이 겨울에 충분한 저온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리적 불균형 현상, 개화 실패, 병충해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란이 휴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겨울철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여름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은 정말 관리하기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출란이 잠을 자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는 출란이 겨울잠을 안 자거나 또는 자는 주기가 적어지니까 이제 더 까다로워지는 어떤 배양 기술을 요구하는 우리 에라인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이런 계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가슴 아픈 현상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린 지금 출란에 국한돼서 얘기하지만 이 출란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몸 자체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인간의 몸 자체에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농산물에도 다 변화가 와요. 지금 전라도 쪽이 어딘가요? 노지에서 바나나가 재배에 성공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넉넉히 있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런 무리한 방법보다는 자연 기후의 순화를 시키면서 그나마 주어진 환경에서 빛을 차단하고 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춥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조그만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그나마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의 최선이 아닌가. 출란교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란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